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뽀로롱 뽀로롱 삐요 삐요 삐요.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다.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앞에서 날기 시작했다.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마셨다. 거참, 그 물 한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2번 더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잠에서 깼을 때에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할멈, 나왔소.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쳤다. 아니, 댁은 누구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다음 날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셨다. 잠시 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다.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더니 샘가에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그 아기와 함께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자 짜증이 난 총각은 어느 날 정롱 속에 있는 배 2피를 가지고 몰래 집을 떠났다. 고개를 넘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새머리 탈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귀가 솔깃해진 총각이 말했다.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얼른 새머리 탈을 씌우고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총각 등에 척 걸쳤다. 총각은 금세 누런 소로 변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쇠고삐를 끌고 장으로 갔다. 소가 된 총각은 억울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빨리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그러나 소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버렸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납니다. 그러니 무밭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했다. 소가 된 총각은 날마다 힘들게 일하면서 지난날 잘못을 뉘우쳤다.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일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거야. 그때 저쪽에 무밭이 보이자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다. 총각은 밭으로 달려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깜짝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다. 그랬더니 소는 없고 웬 낯선 총각이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뚝 부러지더니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이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왜 울고 있느냐?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산신령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잠시 뒤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산신령은 다시 한번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나왔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마음씨가 바르구나.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다. 옆마을의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도끼. 잠시 뒤 나타난 산신령에게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니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는커녕 자기 도끼도 잃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다. 농부는 파란 부채를 꺼내 붙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가 쑥 길어지는 것이었다. 놀란 농부가 얼른 파란 부채를 붙였다. 그러자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참 신기한 부채로구나. 농부는 부채를 붙여서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좋아했다. 며칠 뒤 집에 쌀이 떨어지자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달라고 부탁했다. 뭐? 어림없는 소리 말게. 부자 영감이 버럭 화를 냈다. 농부는 몰래 빨간 부채를 꺼내 살살 붙였다. 그랬더니 부자 영감의 코가 순식간에 길어졌다. 며칠 뒤 부자 영감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은 척하며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다. 부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다. 농부는 부자 영감의 재산을 절반 나누어 받아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심심해서 코가 얼마나 늘어지는지 모르고 빨간 부채를 계속 붙였다. 농부의 코는 쭉쭉 늘어나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늘나라 부엌에서 불을 떼던 궁녀가 부지깽이를 농부의 코에 꿰어 놓았다. 아이고 뜨거워라. 깜짝 놀란 농부가 파란 부채를 붙였다. 그러자 코가 줄어들며 농부의 몸이 둥둥 떠올랐다. 그 순간 궁녀가 코에 깬 부지깽이를 빼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농부는 땅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농부는 코끝에서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다.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에 넣고 꽁꽁 묶어 두었다.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자루 속의 이야기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자루 속의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고 말았다. 아이는 자라서 총각이 되었다. 총각네 집에는 영리한 머슴이 있었다. 하루는 머슴 총각이 방 앞을 지나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머슴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자루 속에 가두어 두다니. 며칠 있으면 그놈이 장가가니 그때 혼을 내주자. 자루 속에서 떠드는 것을 알고 보니 귀신들이었다. 나는 셋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배나무에 먹음직한 배로 달려있다가 나를 따먹고 죽게 만들래. 나는 그 녀석 지나가는 길에 옹대샘이 되겠어. 난 셋이 집에 가서 바늘방석이 되어 있을게. 머슴은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드디어 총각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다. 머슴도 신랑을 따라 새색시 집으로 향했다. 어디만큼 가자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달려있었다. 저기 저 배 좀 따오너라. 신랑이 말했지만 머슴은 못 들은 척했다. 어디만큼 가자 이번에는 옹달샘이 보였다. 저기 저 물 좀 떠오너라. 이번에도 머슴은 못 들은 채 하고 길을 갔다. 마침내 셋이 집에 도착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늘방석에 앉으려 했다. 머슴은 신랑을 힘껏 떠밀어 버렸다. 내 이놈 무례하구나. 이 무슨 짓이냐. 그제야 머슴은 신랑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신랑은 자리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모순과 형제처럼 잘 살았다.